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두 번째 부분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러자 사공이 이제 물었다 뭐 여기 나오는데 여기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장면은 아닙니다. 자, 텅 빈 삶에 사람이랑은 없는데 도대체 누구랑 산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덕만 있다면 사람이란 절로 모이기 마련이네. 뭐 어찌 덕이 없을까 걱정해야지 사람이 없으면 걱정하는 거 뭐 이런 얘기 하죠. 여기 부분에서 덕만 있다면 사람은 모인다 라고 하는 거 그냥 혹시나 해서 그냥 고사성어 하나만 체크해놓고 갈게요. 여기 덕필유린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예요. 덕이 있으면 사람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어떤 장면이 되느냐? 전라도 변산반도에 도적대들 수천이 우글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됐죠? 자, 이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고을과 군에서 군조를 풀어서 체포하려고 했는데 그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단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거, 정리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지배층의 무능이 드러나요. 도적 문제 해결 못 하거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죠? 근데 이때 이제 허생이 그 도적 소굴로 가죠. 자, 도적 소굴로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 얼마나 나눠 먹냐라고 했더니 아내가 있어? 뭐 밭대기가 있어?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지. 자, 아니 밭 있고 아내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도적이 된단 말이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평화롭게 풍족하게 살고는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도 얘기하죠. 괜찮죠? 자, 여기 부분 알겠지만 이들이 도적이 된 거 있죠, 도적. 이 도적들은 이때 당시에 경제 구조의 모순 때문에 발생하게 된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역시나 마찬가지. 지배층의 무능과 부패 때문에 발생한 거지. 그러니까 다 비판적인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내일 바닷가를 보면은 배가 있을 거야. 그 배에 돈을 실은 거니까 가져가 봐. 라고 했더니 도적들이 처음에는 미친놈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다음날 돈 30만 양을 싣고 나타나니까 다들 크게 놀라서 절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연결해야 돼요. 뒤에 부분 넘어가서. 자, 뭐라고 연결을 되느냐? 오직 장군의 명령에 따르겠다라고 얘기하죠. 장군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 여기 뭐 별건 아닌데 미친놈에서 장군으로 호칭이 변하죠. 이거는 호칭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는 허생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지. 그렇죠?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얘기해요. 제주껏 한번 짊어지고 가봐 라고 하는데 100금 이상을 넘지를 못했죠. 이거는 도적질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허생이 다시 한번 얘기하죠. 야, 너네 이거 100금도 채 못 들고 가잖아. 너네는 도적질로는 계속 못 살아. 그러니까 100금씩 가지고 가서 아내를 얻고 소 한 마리씩 장만해서 와. 해서 흩어져서 도적들이 아내와 소를 얻어서 돌아옵니다. 됐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 장면이에요. 모두 배에 싣고 빈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적을 모두 쓸어가자 나래 안에는 도적 걱정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첫 번째 허생의 영웅적인 모습이에요. 면모 드러나는 겁니다. 왜? 뭐 했냐? 도적을 무리를 전부 다 없애줬죠. 이렇게 표현해요. 군도, 도적의 무리, 군도를 교화했다. 선하게 만들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영웅적인 모습이냐?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한 거야. 그죠? 그래서 영웅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섬으로 들어간 허생. 그죠? 섬으로 들어간 허생이 이제 뭘 하느냐? 그 안에서 이제 뭐 농사 짓고 그렇게 사는데, 자, 농사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도 있어요. 물론 이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서 농사를 지었고 곡식을 심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배에 싣고 장기도에 가서 팔았고.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허생이 짓고자 했던 나라는 농경 중심의 나라고, 그쵸? 그 다음에 장기도라고 하는 거는 조선이 아니야. 일본에 속한 고을이라고 바로 돼 있잖아요. 그쵸? 일본의 해외 무역을 시도한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조선에서는 하고 있지 않던 거. 됐죠? 이거를 시험해 본 거지, 지금. 여기서.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자그마한 나의 시험을 마치게 되었구나. 이게 지금 시험이었던 거. 여기서 했던 거, 지금. 이게 시험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허생은 선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갑니다. 밑에 부분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걸 부분 체크해 두셔야 돼요. 자, 내 계획이 뭐였냐?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문자 만들고 의관 제도를 제정하려고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은 먹고 사는 걸 먼저 해결하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제도야. 그 다음에 뭐 예의, 격식 이런 거. 괜찮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실제 작가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작가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실학 사상이었거든요. 실학. 간단히만 얘기하면은 요때 당시에 조선은 유학, 그쵸? 공자, 맹자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최고였다고 그냥. 근데 이런 거는 밥 먹고 사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작가는 공자왈, 맹자왈 이런 거보다 일단 먼저 먹고 사는 거, 부유하게 만드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다. 라는 게 여기서 지금 드러나는 건데, 요 실학사상에서 중심으로 두고 있는 말 두 가지만 체크하면, 실사구시, 이용후생, 이런 말들 쓰거든요.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 그 말이에요, 그냥. 실사구시, 이용후생 둘 다, 일단은 먹고 사는 거,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뭐 예의, 격식 이런 거 따지는 거. 됐죠? 이런 게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어찌됐건 뭐 나는 이제 나갈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숟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손으로 잡도록 가르치고 하루라도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해라. 어쨌든 이 안에도 예의는 중시하네. 그쵸?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배를 다 불살라 버리고 나가면서 자,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온 사람도 없을 테지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바다에다 다 버려요.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 100만 양이나 되는 돈은 나라 안에서도 그죠? 나라 안에서도 놓아둘 곳이 없어. 하물며 이 작은 섬에서 여기서 은근히 한 번 더 얘기하죠. 100만 양은 나라 안에서 놓아둘 곳이 없다. 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그대로 조선 경제의 허약성. 이거 나라에서도 수용을 못하는 큰 돈이야.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글 아는 사람을 모두 실어서 함께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 섬에서 화근을 없애야지. 결국 그럼 여기서 글을 안다는 거는 지식인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여기서 은근히 4대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얘네가 화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식인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나오는 거죠. 그쵸? 요거를 고사성어로 나타낼 수 있어요. 식자우환. 뭔가를 아는 사람이 걱정거리를 만든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섬 에피소드였던 거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육지로 나옵니다. 육지로 나와서 자, 이 부분 그냥 체크만 할게요.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아까 1번만 체크했었는데 2번 허생의 영웅적인 면모라고 체크해 두실게요. 그렇죠? 허생의 영웅적인 면모 뭐냐? 여기서는 빈민을 구제하는 모습. 됐죠? 역시나 마찬가지. 가난한 사람들은 나라가 구제해주지 못하고 있었어. 근데 그걸 허생이 대신해주죠. 그래서 영웅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변신의 집으로 돌아가죠. 돈 갚으러 가는 거죠. 자, 가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얼굴색이 그대로인데 돈 만금 다 날렸니? 라고 얘기하니까 요렇게 얘기하죠. 밑으로 좀 더 내려갈게요. 자,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드러지는 거는 당신 같은 장사치들 뿐이다. 장사치는 장사꾼을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 10만 양 가져왔으니까 됐어 라고 했더니 아니 10분의 1만 받을게요 라고 하니까 허생이 화를 내죠. 당신은 어째서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부정적인 인식이야. 자, 요거는 지금 뭐를 볼 수 있느냐, 요거만 체크할게요.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자, 작가의 신분적 한계가 드러나요. 왜? 작가도 어쩔 수 없는 양반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상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태도입니다. 그냥 이거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게 봤던. 됐죠? 자, 그 정도 내용 체크해 두시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장사꾼 뭐 이 부분은. 자, 어쨌든 뒤에 넘어가서 볼게요. 변씨가 몰래 따라갔는데 어느 오누막집으로 들어가니까 한 늙은 할미한테 물어보죠. 그렇죠? 자, 이 한 늙은 할미 앞에서 나왔던 뱃사공이랑 똑같은 기능. 그렇죠? 보조적 인물 되겠죠. 됐죠? 자, 이 할미가 뭐 하는 사람이냐? 자, 요 부분 얘기하죠. 허생원 떼기랍니다. 가난한 형편에 뭐 글읽기만 좋아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 자, 요 부분은 별거 없어요. 그냥 허생의 그동안의 일 요약적으로 제시해주죠. 그죠? 허생이 떠났던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약적으로 한번 제시해주는 역할. 됐죠? 그리고 허생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던 것만 체크하고 그냥 뒤로 넘어갑시다. 자, 어쨌든 뒤에 변씨는 허생한테 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허생은 끝까지 안 받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자,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100만금을 버리고 이까 10만금을 취하려고 하겠소? 내가 지금부터는 그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갈 터이니 그대가 나를 자주 들여다보고 먹는 입을 따져서 양식을 보내주고 몸을 헤아려 옷감이나 보내주구려.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니 어찌 재물로 정신을 괴롭히고 싶겠소이까? 라고 얘기하죠. 자, 요렇게 얘기하는 부분, 그죠? 앞에서도 체크했던 거긴 하지만 허생이라고 한 사람들은 사람들이란다. 허생이라고 하는 인물은 안분지조, 그죠? 자기의 분수에 만족하는 안빈낙도, 가난하지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허생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거죠. 괜찮죠? 자,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나마 허생에게 돈을 많이 주려고 하면은 그대는 어째서 내게 재앙을 안겨주는 것이오 라고 재앙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체크하고 갈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데
그럼 허생은 돈을 싫어하네? 그죠? 근데 무조건적으로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허생은 돈에 대해서 허생의 가치관이에요. 여기서 재물에 대한 이렇게 갑시다. 허생의 아이고 재물에 대한 허생의 가치관은 됐죠? 자, 이렇게 얘기해요. 공적인 재물 있죠. 국가 이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아까 나라의 경제 규모가 너무 작다라고 안타까워했으니까. 경제 규모가 크고 튼튼한 경제 규모가 필요해. 근데 반대로 사적인 재물, 개인적인 재산이죠. 이거는 재앙일 뿐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무조건적으로 긍정, 무조건적으로 부정이 아닙니다. 둘 다 있어요. 됐죠?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 밑에 부분은 조금 점프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뒤로 이제 허생이랑 변씨랑 뭐 친하게 지내는 건데, 너 돈을 어떻게 그렇게 벌었냐?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요 말 나온 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자, 요 부분이죠. 요거. 됐죠? 자, 무슨 얘기하느냐.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한다. 그리고 수레가 나란을 다니지 못한다. 여기서 아까 앞쪽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나온 거예요. 해외 무역이 없어. 그리고 유통 구조가 없어. 됐죠? 이거를 갖다가 그냥 묶어서 얘기하면 경제 구조의 허약성이라는 말로 압축이 되는 거죠.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 쭉 그냥 패스할 거예요. 그냥 사재기 했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내가 사재기에서 돈을 벌 수 있었어. 이 얘기 하는 건데, 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 요 말이 중요해요. 자, 이런 사재기 방법은 인민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니 병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죠? 자, 사재기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허생은 부정적인 태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매점, 매섭 혹은 사재기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됐죠? 요거 일단 체크해 두시고요. 괜찮죠? 자, 그 다음 장면 넘어갈게요. 자, 그대는 처음에 내가 돈을 구워준 걸 어떻게 알고 날 찾아왔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내가 돈 빌려줄 줄 어떻게 알았냐? 라고 했을 때, 자, 요 부분 체크할게요. 또 그 뒤에 얘기했던 거. 그죠? 자, 무슨 얘기하느냐? 중요한 것만 체크할게요.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린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하늘이 명하는 것이다. 됐죠? 이건 결과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한 거는 전부 다 하늘의 뜻이다. 운명에 달린 거다. 자, 여기서 허생의 태도. 운명론적 태도가 드러난다. 라는 거 체크해 두세요. 운명론적 태도. 됐죠? 다 운명에 달린 거였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뒤에 장면 넘어갈게요. 이제 또 이 내용이 바뀌어요. 자, 지금 4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내려고 하니, 지금 요거 있죠?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 이게 이제 병자호란 때 당했던 거야. 패배. 이것 때문에 삼전도의 굴욕 당했던 거. 그죠? 요거를 씻어내고자 하니 북벌하자 막 이런 얘기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비들이 지혜를 펼칠 때인데, 아, 허생, 너는 왜 이렇게 어둠 속에 파묻혀 있니?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고로, 어둠 속에 파묻혀봤던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었소? 자, 졸수제 조성기 체크해 두시고요. 이런 사람은 넘어가서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지만 벼슬 없이 늙어 죽었고, 반계 유형원 체크하시고요.
이런 사람도 역시 바다항기층에서 일생을 배회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나라의 정치를 도모한다는 인물들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비판적인 인식이 또 하나 드러나죠. 인재 등용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라의 정치를 하는 집권층의 무능도 역시나 함께 비판하는 거지. 그러니까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인재를 등용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라의 정치를 하는 인물들은 다 별 볼 일 없다. 됐죠? 자, 뭐 요렇게 하니까 변씨는 휴 하고 뭐 탄식을 하고 돌아갔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에피소드 내용 빠르게 좀 정리할 건데, 자, 이 마지막 에피소드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악 잘 해두셔야 돼요. 자, 어떻게 되느냐? 자, 변씨는 본시 정승 이완과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자, 이완이라고 하는 사람 등장해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만 체크할게요. 자, 이 작품에서 지금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실존 인물을 갖다가 왜 갖다 썼을까? 이 사람은 사실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해요, 기능. 아까 똑같죠? 실제 지명 썼던 거랑 똑같은 기능이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어쨌든 이제 북벌론 아까 얘기했던 중심 인물이에요. 북벌론을 주장하는 중심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런 인물이 허생이랑 대화하는 모습이 이제 뒤에 나오면서 굉장히 무능력한 모습 보이거든요. 무능력한 사대부의 전형인 거고,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북벌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가능성이 없다. 풍자하는 거지. 됐죠? 자, 이런 인물인데, 자, 어쨌든 변씨가 이완을 데리고 허생을 찾아가는 겁니다. 됐죠? 자,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밤중에 이제 변씨와 둘이 걸어서 허생의 집에 갑니다. 자, 변씨는 이공을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얘기를 해. 근데 자, 밑으로 좀만 내려갈게요. 허생은 못 들은 척하죠. 못 들은 척하고, 그쵸? 그 다음에 밖에서 기다리게 해놓은 곳이 민망해서 여러 차례 말을 꺼냈지만 대꾸도 하지 않는 거, 그쵸? 요거 지금, 그쵸? 문전박대한 거예요. 이거는 무능력한 사대부에 대한 반감이 묻어나는 행동인 거죠. 별로 보기 싫은, 그쵸? 아유, 저 어차피 저 사대부 저거 뭐 할 줄 아는 일도 없고 맨날 막 싸움만 해대는 그런 인간들인데 뭐 이런 인식. 됐죠? 자, 결국에 이제 손님을 불러도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들어오긴 해요. 데리고 들어오긴 하는데 허생은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죠. 그쵸? 그러니까 되게 예의 없이 지금 대하는 거.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조금 볼 수 있어요. 요 부분.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이완을 시험해 보는 거. 얘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나, 얼마나 좀 대단한 인물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것도 똑같아. 사대부에 대한 반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됐죠? 뭐 둘 중에 뭘로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모습, 뭐 몸둘 바를 모르고 엉거주춤 있는 거, 그죠? 몸둘 바를 모르고 엉거주춤 하다가 좌불안석했다고 하죠. 좌불안석하고 있다가
자, 겨우 나라의 어진 인재를 구하려는 뜻을 설명했다.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얘기하죠. 허생이 손을 저으면서 밤은 짧은데 말이 너무 길어서 듣기 지루하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을 하느냐? 반말하죠? 다짜고짜? 마찬가지예요. 음. 시험해보는 거기도 하고 반감이 드러나는 거기도 하고. 자, 어영청 대장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바로 나라에서 신임받는 신하가 아니더냐 라고 얘기하죠. 나라에서 신임받는 신하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나 비꼬는 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어유 대단한 분 오셨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쵸? 대단한 분 오셨네요. 뭐 이런 거죠. 조롱하는 거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뒤에부터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자, 이 뒤에 나오는 내용 먼저 조금만 정리해 놓고 들어갈게요. 뭘 얘기할 거냐면 이 뒤에부터 중심이 되는 거는 허생의 시사삼책이라고 하는 걸 제시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사삼책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의 현실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 현실 개혁 방안 3가지인 거. 됐죠? 이 3가지를 다 볼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여기입니다. 내가 응당 제야에 숨어있는 와룡선생을 청구할 터이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 그에게 삼고 초려할 수 있게 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 방법은 인재 등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뭐 와룡선생, 삼고초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전부 다 그냥 삼국지 인용한 거거든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뛰어난 인물을 내가 추천할 테니 요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천거라고 하는 말 추천. 추천할 테니 네가 임금님이랑 함께 찾아갈 수 있겠냐? 이거야. 직접. 그러니까 뛰어난 임금을 위해서는 뛰어난 임금이란다. 뛰어난 인재를 위해서는 임금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렵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다음 것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 그 다음 거 없는데 얘기해주기 싫은데 자 그래도 계속 물으니까 두 번째 방법을 얘기해요. 자 조금만 내려가서 체크해 볼게요. 자 요거는 살려두고 조금만 내려가서 볼게요. 자 이렇게야. 두 번째 방법. 요 부분입니다. 여기 묶여있는 부분. 그렇죠? 자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은 조선에 예전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여겨서 그 자손들이 되놈의 나라에서 몸을 빼어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왔어. 그러나 이리저리 떠돌면서 홀몸으로 외롭게 지내는 이들이 많다. 자,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종실의 여자들을 뽑아 두루두루 시집을 보내고 훈척과 권기들의 집을 몰수하여 그들의 살림집으로 내어줄 수 있게 하겠느냐? 자, 말 되게 어려운 거 많죠? 간단히만 정리할게요. 자, 우리 작품, 이 작품 들어갈 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자, 이때 당시에 조선 정부에서 그 양반들이, 사대부들이 주장하고 있던 게 아까 얘기했던 친명배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됐죠? 그렇죠? 친명배금 했다는 건데 자 그리고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북벌론도 얘기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슷해요. 두 개가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거 얘기했는데 여기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얘기야. 자 명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와 있대. 그러니까 명나라 사람들이랑 그 임금님 친척들 괜찮죠? 임금님의 친척이나 가족들이랑 그 명나라 사람들이랑 결혼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훈척권귀라고 하는 거 있잖아. 훈척권귀 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집권층 집권층의 집을 뺏어서 그 명나라 사람들한테 줄 수 있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당연히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얘기하죠. 자, 친명배금이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거 허구성이 너무 크다. 말도 안 되는 거다. 두 번째,
그 뒤에 있던 더 훈척, 권귀 같은 기득권, 이 사람들 없애야 된다.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됐죠? 이게 지금 두 번째 방법이에요. 됐죠? 이걸 추천한 겁니다. 지금 두 번째 방법으로. 괜찮습니까? 근데 이것도 힘들다라고 얘기했죠. 자, 일단 여기서 시사삼색 중에 두 가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인재 등용 적극적으로. 두 번째는 친명배금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행해봐라.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득권 부패를 없애라. 그리고 두 개 한꺼번에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 둘 다 안 되겠습니다 라고만 얘기한 상황인 겁니다. 괜찮죠? 뭐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니 무슨 일이 가능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쉬운 일이 있으니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얘기할 겁니다.